고교 학점제는 나만의 시간표를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짜는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한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나열시킬 수가 없어요. 1년도. 근데 그러면 얘가 죽던가 얘가 살던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얘가 살고 얘가 죽던가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완전 상극이에요. 지금. 상극인데 정시를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대학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똑똑한 인재를 뽑고 싶은 게 대학인 거잖아요. 대학은 무조건 첫 번째 생각이 내 아이를 대학을 어떻게 보낼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대학은 똑똑한 아이를 뽑을 거야. 그럼 어딘가 특출난 아이를 뽑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 아이가 똑똑한 아이를 그 대학에서 뽑는다. 그럼 뭘로 평가하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이 2028학번 정도 갔을 때, 2028년도 갔을 때 절대평가화가 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죠.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어떤 얘기도 컨설턴트들한테 들은 적은 있었냐면 수학 선생이 우리나라에 지금 학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수학 선생이 너무 많아서 거기를 건드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영어 먼저 잡았다라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런데 일단 자격고사화 시키고 절대평가로 다 돌아간 거다라는 얘기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절대평가로 다 돌아가게 되면 뭘로 이제 아이들을 평가할 거냐는 거죠. 내신으로만은 안 될 건데. 그래서 여기다가 서술형 평가를 20%를 넣을 거냐, 아니면 본고사를 부활시킬 거냐, 말들도 많아요. 말들도 많은데, 본고사는 대학별고사인 거잖아요. 대학에서 이제 문제를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병폐가 많아서 쉽게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있고, 지금 예비 고1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단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예비 중3. 근데 예비 고1 아이들 같은 경우는 2025 대학 입신 건데 2024에서 이제 바뀌는 것들이 똑같이 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이제 과정을 그냥 제가 어머님들한테 이거 예시 저거 예시 이렇게 들어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게 들어드릴 수는 없고, 왜냐하면 대학은 기본적으로 수능으로 따지자면 2등급 안에 들어야 인서울을 한다라고 해요. 근데 제가 여기 상담을 할 때 보면 어머님들이 인서울을 시키고는 싶으신데 뭐 여기 주변에 인천 쪽에서의 학교들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봤어요. 그래도 일단 돈을 많이 투자했으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투자하신 돈들이 얼마나 되셨죠?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괜찮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인지도가 있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가 먼저가 되셔야 되니까 어떻게 방향을 조금 가는 게 좋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보시면 지금 이미 대입정책은 발표가 났어요. 예비고 1 아이들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이 아이들은 2024하고 똑같이 간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8월에 여기서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이 나온다는 얘기는 수능은 며칠 날 보고 수시는 언제 지원하고 뭐 정시는 언제 지원하고 원서는 언제 쓰고 이런 기본 사항들을 고1 때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2 4월에는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세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거는 대학들은 인지 때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지원했을 때. 여기서 지금 대학을 보내보신 분들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 대학에서 받는 인지 때는 수시만 해도 6개를 쓰잖아요. 어머님들 수시 쓰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군데 쓰는데 한 거의 60만 원이에요. 8만 원에서 한 10만 원 이렇게 들어가요. 6군데 쓰면, 그렇죠? 6군데 쓰고 정시까지 쓰면, 그렇죠? 대학은 돈을 벌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우리 학교에 많이 지원을 해야 돈을 조금 벌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똑똑하게 많이 지원을 했다는 건 학교가 인기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형 계획을 진짜 잘 짜야 돼요. 우리가 TV에서 수능을 보고 나면 TV에서 보는 뭐 예를 들면 뭐 임성호 대표가 됐든 누가 됐든 뭐 다들 불러다가 전형 유명한 대학들은 좀 위의 대학들은 그 전형 계획을 짜요. 2년 전에 짜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이게 고정이 되면 다시 바꾸지는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큰 틀을 바꾸는 거는 아닌데 이제 지원을 많이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요. 이게 굉장히 신중하고, 저는 이거가 아니더라도 고등학교를 올라갈 때도 이미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어머님들이 이제 대학교 홈피를 들어가서 보시면 아이들한테 그걸 시켜본 적이 있었는데 어려워하더라고요. 많이 어려워해요. 어려워하고 좀 부담스러워는 하는데 들어가서 보면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거 뭐지? 라고 생각만 해요. 근데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 몇 퍼센트 뭐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쭉 읽어보시면 수시전형, 정시전형, 내지는 전년도 경쟁률, 전년도 평균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고점으로 들어간 아이, 최저점으로 들어간 아이. 그리고 입학처에다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도 물어보실 수 있어요. 잘 모르겠어서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고3이라고 얘기하고 어느 정도 맞으면 들어갈까? 라고 얘기하고 고등학교 1학년 겨울에도 지금도 만약에 고3이 아직 아니더라도 수능을 보고 나서 정시를 만약에 넣게 되면 넣는 당시에 대학에서 상담 기간을 정해줘요. 내가 목표하는 대학이 있으면 그 대학에다 한번 전화를 해봤을 때 내 아이의 점수를 그냥 모의고사 나오던 점수 있잖아요. 그걸 갖다 그냥 불러보는 거예요. 불러보면 수험번호 이런 거 묻진 않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1000점 만점이면 1000점 만점, 뭐 학교마다 다 다르고 2000점 만점이든 800점 만점이든 다 달라요. 그러면 거기에서 환산 점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뭐 국어는 몇 등급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이게 학교가 높아지면 표준 점수를 물어보고 학교가 낮아지면 백분위를 물어봐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면 그걸 받고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아봤을 거기 때문에 그냥 예시로 어느 정도 갈 수 있으려나 싶어서 물어보면 전년도에 1000점 만점 중에 이과는 800점의 합격선이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5점 안쪽 위에 안팎으로 봅니다. 라고 얘기를 다 해줘요. 그래서 점수를 이제 환산 점수가 몇 점이 나오는데 이 아이가 지금 예비로 붙을 것 같습니다. 안정 합격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싹 다 나오거든요. 뭐 한양대 같은 경우는 어떤 곳은 단계가 5단계로 나뉘는 경우도 있고요. 5개로 잘라서 얘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3개로 쪼개서 얘기를 해주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컨설턴트보다 학교에다 전화를 해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컨설턴트들은 이제 프로그램을 다 돌리거든요. 비슷하게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걸 상담을 하지만 학교도 프로그램을 돌려요. 심지어는 학교에서 상담해주는 진학 선생님들 일단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저는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 돌리고 나면 뭐 대성에다가도 넣어보고 어디든 넣어봤을 때 프로그램을 돌리면 그 받은 거 갖다가 다시 한번 학교에다 전화를 할 때가 있어요. 전화를 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거예요.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학교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럴 때 이제 그렇게 방법을 써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학을 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다 갈 수는 있다 생각해요. 근데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수시 모집 요강은 10월, 10개월 전에 고3 4월에 이제 나온다라고 하죠. 이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아이들한테도 쏟아 부어야 할 시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저희가 쓸 때도 무작정 그냥 이렇게 쭉 쓰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들도 되게 아끼시잖아요. 사실 부모님들은 되게 아끼지만 알뜰한데 아이들한테는 한없이 쓰시잖아요. 이거는 부모면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랬을 때 이게 그냥 몰빵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고 이래요. 사실. 그래서 그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내가 200만 원을 썼는데 그게 2천만 원의 가치가 생길 때도 있고 2천만 원을 써서도 200만 원의 가치밖에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하고요. 수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긴 한데 컨설턴트한테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가보거나 내지는 보내보거나 했을 때도 학교가 다 다르게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대체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목으로 예를 들면 예전에 어떤 학생을 보냈는데 제2외국어 대신에 한문을 넣어라 이렇게 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몰랐는데 제2외국어는 외국어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대체를 할 수 있다던가 뭐 여러 가지 신생 학과가 있다던가 등등 되게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한번 집어넣어 볼 수 있는 거라 일단 저는 이거 모집 요강은 보면 볼수록 이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학원을 하면서 오랜 시간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듣고 보고 따라가고 했으니까 이게 눈에 들어오지만 처음에 접하시면 이게 잘 들어오지 않아요. 정돈이 잘 되지 않거든요. 계속 보고 계속 들으시다 보면 조금 더 이제 나아지는데 그냥 막연한 설명회를 가서 들으시면 내 아이한테 맞는 것이 아니라 뜬구름 잡는 설명회를 이제 듣고 오게 되면 높은 학교를 자꾸만 타겟층을 하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갭이 벌어져서 내 아이한테 맞는 컨설팅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컨설턴트가 지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저는 학원장이 하는 컨설팅은 무조건 반대예요. 왜냐면 저는 학원장들이 하는 컨설팅은 저도 책 보고 프로그램 가져다가 내지는 막 다 물어보고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잘못하면 안 된다.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손을 타는 게 맞다 생각해요. 뭐든지 잘하는 사람의 손을 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어설픈 상담은 어머님들은 정확한 정보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머님들은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리게 되면 오히려 갈 길이 이렇게 배가 산으로간다고 그러죠. 엉뚱한 판단을 하게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원장이 하는 컨설팅은 전 반대. 컨설팅은 그리고 고3이 됐을 때 컨설팅은 데이터가 많은 곳, 최대한 데이터가 많은 곳을 찾아가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데이터가 많은 곳. 왜냐면 지금도 원서를 저도 쓰는데 이번에도 쓰는데 그게 어디로 다 넘어가냐면 정보가 UA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몇 군데 유명한 곳 있잖아요.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걸 돌리는 프로그램. 근데 그러면 작은 것들은 데이터가 작을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이 넘어가는 건 아닐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작으면 작은 만큼 그만큼 시야가 좁은 거예요. 그래서 입시 전형은 큰 변화가 있진 않아요. 목표 학교가 정해졌다면 많은 학교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한 목표 학교가 있다면 아이와 함께 정한 학교가 있다면 그걸 그냥 뽑아서 그냥 그거에 대한 한 학교 하나만 분석을 해도 다른 학교 보는 건 우스워질 수 있어요. 학교 하나만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도. 그래서 많이 읽어보시고 많이 보시고 유튜브나 이런 걸 많이 보셔도 잘못된 것들도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어디다 질문을 해야 되지? 라고 그러니까 물어보시면 제가 만약에 정확하게 모르면 저도 공부해서 답을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년으로 살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4학년도하고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뭐냐면 지금 여기만 이렇게 쭉 보시면 지금 교육과정이 2015 개정이에요.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2015 개정입니다. 15개정이면 그 다음에 수능이 상대평가지 선택 과목이 들어가는 수능은 올해가 처음이에요. 올해가 2022년도가. 그래서 예를 들면 문이과 통합이 된 해잖아요. 처음으로 이제 수능을 치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수학 같은 경우는 75%가 이제 공통, 25%가 선택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어느 점수를 더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들이 생각하실 때 공통인 과목을 더 많이 받아야 돼요. 표준 점수를 환산을 할 때 똑같이 90점을 맞았어도 표준 점수를 환산을 할 때 곱하기가 되는 점수가 달라요. 공통 과목의 점수가 더 높아야 돼요. 점수가 동일하면. 근데 상대평가니까 일단 수학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수능 보고 조금 지나봐야지 알겠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택 과목에서 공통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문이과가 나뉘어져 있을 때는 문과대로 이과대로 등급이 나왔는데 지금은 문이과 통합이기 때문에 같이 나오면 기존에 문과였던 아이들은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보완도 있어야 될 테고요. 절대평가가 영어, 한국사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수능을 늘리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 이게 저는 1학년 때는 고1 때는 무조건 열심히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작년에는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고3이 없었기 때문에 고3을 안 치렀고 올해도 지금 고3이 없죠. 근데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영어가 절대평가인데 이 아이가 수학을 잘 못해요. 그럼 대학을 못 간다? 이건 아니고요. 전에 초반에는 어땠냐면 영어가 이대 같은 경우는 영어 등급 간의 점수차를 10점을 둔다던가 내지는 저 상위권 대학은 영어 등급 간의 차이를 0.5점을 둔다던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컨설팅을 받는 거고 등급 간 차이가 내가 영어가 우수하면 그 등급 간 차이가 좀 좋은 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대라는 곳이 있으니까 조금 더 좋고 이제 그렇게 차이를 내고 보면 되는 거라서 그거는 나중에 일단 열심히 해놓고 나서의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신은 기존에 이제 절대평가 근데 지금 보면 공통은 상대평가 일반도 상대평가 이게 선택이에요. 일반 선택, 공통은 고1 때 그리고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 있는데 진로 선택은 절대평가고 일반 선택은 상대평가예요. 그러면 상대평가인 과목을 갖다가 고르게 될 때도 중요할 수 있어요. 상대평가인 과목을 고르게 될 때 그거에 대해서 많이 몰리게 되면 내신은 애들이 너무 없으면 내신 따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이따가 제가 청담국법만 지금 찍어놨는데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가 폐지죠. 예비고 1은 그 다음에 교사추천서도 폐지고 학생부도 정규교육과정 외에 비교과 활동은 대입반영 폐지예요.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학생부 생활기록부를 제가 이게 만들어 놨어요. 생활기록부를 해놨는데 어찌됐든 제가 세특이 되게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세특이. 그렇기 때문에 세부특기사항이라고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세부특기사항이 중요합니다라는 것 자체는 선생님이 써주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써주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 눈에 잡이 보여도 안 되고 근데 선생님 눈에도 잘 보였다 그래서 꼭 잘 써주는
것만은 아니고 저는 선생님들이 성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게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제 학교들 중에서도 애들한테 이거 쓰고 싶은 말 써라고 얘기하는 것도 꽤 많아요. 그리고 학교들 자체가 겨울이 되면 저런 것 때문에 교육을 들어가는 학교도 있어요. 단체로. 그런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 가면 또 다시 나올 거기 때문에 내 아이가 지금 어느 칸에 속하는지만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모의는 작년부터는 이제 외고 국제고 뭐 이런 것들이 후기 전형이 됐기 때문에 앞에 보면 나와 있어요. 후기 전형이 됐기 때문에 어머님들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과거하고 외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어랑 국어는 국어 선생님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영어랑 국어는 양치기도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양으로 승부하는 거. 안 되면 이 아이가 국어적인 능력이 좀 부족해요. 요약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양으로라도 승부를 좀 시켜보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국어랑 영어는. 근데 수학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수학은 양으로 승부한다고 무조건 되지 않아요. 수학은 그냥 문제풀이 방법을 무조건 외우게 되잖아요. 영어는 하다 보면 규칙을 외워가는데 수학은 그러다 보면 그냥 구멍이 생겨요. 구멍이 생기고 문제풀이 방법을 외우게 되면 나중에 학년이 높아지면 앞에 것들이 갑자기 하얘지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이 갑자기 점수가 오르고 있었는데 성격이 하나도 안 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수학은. 그래서 수학은 늘 말씀드리지만 수학 상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학 상 하나만 해도 저희 학원에서 수학 상 한 번 듣고 다른 학원 가서 테스트 보면 아는 게 없는데요 소리 나와요. 다른 데서 수학상 듣고 우리 학원에 와도 아는 게 없는데요 소리는 당연히 나와요. 왜냐면 수학상 하는 최소 3번.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뒤에 것보다 수학상 하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중3, 고1 수학이 되게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근데 과거 같은 경우는 그 수학과 공부를 엄청나게 시켜요. 엄청나게 시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내실이 쌓여있고 영어가 조금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을 고등학교 가서 막 채워낼 수 있어요. 근데 외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단 어머니니까 가는 대학이 다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모르겠지만 내신으로 가고 요즘에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건 확실해요. 여기 왔어도 리추얼 외고 학생도 보고 인천 외고 학생도 보고 아이들 봤을 때 한외고 학생도 보고 봤을 때 생각보다 모의고사가 나오지 않아요.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 아이들. 캐스팅 보고 상담해보고 아이들 해보면서 제가 느낀 건 안 나오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통 과목은 선택평가, 일반 선택도 선택평가, 진로 선택은 절대평가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 과목들인 거예요. 이게. 그런 과목들인 건데 그 과목들 중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제2외국어라고 친다면 이것들이 모든 학교에서 독일어서부터 베트남어까지 다 깔려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베트남어까지 다 깔려있진 않고 뭐 프랑스어를 하나를 선택을 한다던가 학교에서 정해져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거기에 맞춰서 이 전 과목이 다 깔려있는 게 아니라 저 통합사회 과목이 다 깔려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사회 과목이 어머님들이 이제 아이하고 고민하실 거는 수능을 볼 때라든가 수능에서 선택할 과목이라든가 내 학교에 나와 있는 과목 중에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들어가는 학교에서의 과목 중에 어떤 게 조금 더 유리할까 수능하고 연계가 될까가 조금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신 따로 수능 따로 공부하는 일이 나중에 발생해요. 내신 따로 있다고 이걸 선택했는데 도저히 수능은 못하겠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 따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이중 공부가 돼요. 제가 수학이 안 되면 서브가 붙기도 해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서브가 A 단원 배우고 있는데 B 단원 배우면 서브가 그러면 이거는 애들은 이중 공부가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더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메인이 학원이냐 메인이 과외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기준치가 달라진다고 했어요. 메인이 학원이면 학원 선생님이 그냥 허리를 짜주시는 대로 거기서 복습을 갔으면 좋겠고 메인이 과외면 그냥 특강을 찾는 거예요. 그에 맞는 과외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찾는 거지 다른 영역으로 가게 되면 애들은 이중 공부예요. 아이들은 그럼 버티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내가 IQ 검사를 중학교 1학년 때 했을 때와 지금 차이가 엄청나. 왜냐하면 사고력이 IQ가 좋아지고 머리가 좋아지고 어른들은 아이 때보다 훨씬 더 IQ가 좋아요. 다들. 왜냐하면 경험치가 생겼기 때문에. 사고력을 넓히는 건 생각을 깊이 있게 하거나 아니면 경험치로 쌓는 거예요. 똑똑해지잖아요. 살면서 경험치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IQ가 좋아지는데 나이에 따라서 애들은 애들이에요. 아무리 뭔가 조금 빠른 아이들 같아도 요즘에 뭐 유튜브니 뭐니 이런 문화를 많이 접해서 아이들이 영악한 것 같이 느껴지는 아이들도 애들은 애들이에요.
애들은 애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치 자체가 어른들처럼 넓지가 않아요. 너무 많은 걸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구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 적성이 빠졌어요. 적성이.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적성이 빠지게 되는 건데, 제가 하나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뭐였었냐면, 정시하고 수시하고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통 뉴스에서 보시면 우리 아이는 여기는 특히 더 내신 잘 받아서 대학을 가야 해요 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내신을 잘 받아서 대학을 가야 하는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수능에 대한 경쟁력이 없어서. 그러면 내신으로 대학을 얼만큼 갈 거냐라는 거예요. 목표치를 어디를 가질 거냐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대학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똑똑한 아이를 내 학교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가 1번이에요. 대학은, 모든 대학은. 그래야 내 학교에 대한 위치도 올라가고 인기도도 올라가고 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모든 학교는 어떻게 하면 많은 학생을 대학에 보낼 수 있을까요? 이 학교 4년제 몇 명 갔대, 이 학교 인서울 몇 명 했대, 재수생까지 포함해서. 내지는 뭐 예를 들면 연대 서울이든 신촌이든 원주든 그거 구분시키진 않잖아요. 구분시키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갔대 라고 하면 고등학교도 누구를 신경 써요? 상위 클래스를 신경 쓰게 될 거예요. 이거는 생각하거나 뭐 정해져 있는 룰 같아요. 룰.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시 몇 퍼센트, 뭐 20%다, 수시 몇 퍼센트다, 70 몇 퍼센트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셨어요. 근데 정시가 지금 40% 이상 늘어난다고 했는데, 이게 학생부 위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가지죠, 지금. 근데 적성까지 하면 5가지죠. 수시에 포함된 만약에 70%라고 따지면 그 70% 안에 5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근데 지금 적성이 빠졌으니까 넷. 그랬을 때 어머니들은 내신으로 우리 아이는 대학을 보낼 거예요 라고 다들 얘기를 하세요. 근데 내신으로 가는 학생부 교과가 있어요. 학생부 교과는 정말 정량평가예요. 1등부터 나열시키는 거. 정량평가. 학생부 종합은 어머님들이 내신 잘 받아서 대학 보낼 거예요 하는 학종. 정량평가. 그래서 이게 학생부 교과가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상위 클래스의 대학에서는 얼마 안 되고요. 몇 명 잘 뽑지 않아요. 근데 대학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위 클래스의 대학은 수능을 더 많이 보고요. 정시라고 하더라도. 지방으로 가고 밑으로 가면 내신 점수가 중요해요. 변별력이 없다 생각하고. 그래서 지방으로 가고 밑으로 가면 내신 점수가 훨씬 중요하고, 학생부 종합이 금수저 전형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건, 제가 단적인 예로 어떤 예를 들었냐면, 제가 대학을 갈 때도 학번이 97이에요. 제가 97인데 그랬을 때 저희 그때 연대가 어땠냐면, 외국어문학부와 인문학부를 따로 뽑았어요. 외국어문학부가 인문학부보다 위에 있었어요. 근데 인문학부로 들어가도 영문과 다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는, 그때는 외고가 막 이렇게 활성화되었던 뭐 대원외고니 막 그때 저 때 정도부터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대2외고 같은 데들은 그냥 다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랬던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뽑는 걸 위아래로 뒀지만 과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건 조금이라도 외고생이나 이런 아이들을 더 뽑고 싶었다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게 달라질 거란 생각을 하지 않고, 저희 학생부 종합전에 제가 재작년인가 SBS 스페셜인가 어디에서 봤어요. 작년인가 어디서 봤는데, 학종 말고 이름이 이게 앞에 뭐였었지? 그때 처음에 이제 제가 항상 놀란 게, 되게 오래전 일이죠.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입학사정관제. 입학사정관제라는 말이 딱 나오자마자 어떤 학부모님이 중학생인데 한 200만 원 돈을 주고 목동에다 봉사활동을 끌었다는 거예요. 목동에 그 학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런 짓을 하시지? 속으로 그랬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저 학생부 종합 이거를 대치동이나 이런데, 제가 몇 년 전에 마포라는 지역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동도 가깝고 대치도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이딩 할 수 있는 어머님들이 너무 많으니까 대치동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요, 그쪽으로. 근데 어느 날 멘토링을 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뉴스를 보니 1년에 5천만 원, 1,000만 원 난리 났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거 인터뷰하고 스페셜 그 다큐에서 하는데. 그래서 저게 그래서 금수저 전형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고, 왜냐하면 정량평가는 정말 성적으로 끌어내는 거지만 정성평가는 사람의 성격이 나는 거니까. 근데 이걸로 다들, 그런데
어머님들은 다 이걸로 대학을 간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존에도 30%는 됐어요. 70%가 아니라 30%. 그럼 얘도 30%. 수시에서 떨어지는 최저 등급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떨어지면 정시로 넘어가거든요. 그 인원수가. 그 인원수가 정시로 넘어가면 여기는 한 번도 정시 비중이 낮았던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얘랑 얘는 비중이 항상 같았는데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내신 따서 학종으로 가야 돼요. 내신 따서 대학을 가야 돼요 소리를 저는 항상 들었어요. 그리고 내신이 안 좋으면 6논술로 가야 돼요. 이렇게. 6논술로 가면 이제 어떻게 최저가 깔리게 되잖아요. 높은 학교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사실은 있었고 내신으로 수능을 못 뒤집어도 수능으로 내신을 뒤집을 수는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이게 고교 학점제가 가든 뭐가 되었던지 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쨌든 대학은 어떻게 하면 똑똑한 애를 내 아이의 학교로 아무리 입시가 바뀌어도 끌고 들어올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컨설턴트도 아니고 입시 전문가도 아닌데 제가 항상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웃라인을 갖고 있는 건 그거기 때문에 그건 달라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수능은 정시 모집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정시 모집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정시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될 때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점수가 되게 낮은데 대학을 잘 간 것 같아요. 어떤 아이는 점수가 높은데 대학을 떨어졌어요. 이 또한 진짜로 대학을 어떻게 원서를 쓰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점수를 받고. 문과에서 이과로,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봤냐면 이 아이는 인서울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지방으로 가야 돼요. 근데 상명대를 쓰게 하는 걸 봤어요. 문이과 교차시켜서. 그래서 이게 입시라는 것 자체는 운도 많이 작용해야 한다는 게 옛날처럼 다 잘라내는 게 아니잖아요. 순서대로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량평가라고 말을 하고 수능은 순서대로 자릅니다라고 하지만 이게 컨설턴트들이 이렇게 난무하게 되는 건 입시 안이 3,000개가 넘잖아요. 이걸 누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상담을 하러 갔는데 저희 아이는 이제 공부 쪽이 아니니까 공부 쪽은 아니고 이제 예체능 쪽이니까 선생님이 큰 상담을 할 게 없는 거예요. 상담을 할 게 없는데 그럼에도 학교에다 딱 돌리니까 사이트에다가 넣고 선생님이 치고 왜냐면 학교도 잘 돼 있어요. 제가 가서 본 건 학교도 이미 상담을 하러 갔을 때에 학교는 이미 출결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적이 이미 다 넘어가 있잖아요. 거기 다 저장이 돼 있고 넘어가 있기 때문에 딱 치는 순간 합격선에서부터 시작해서 뭐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학교 자체 내에서 쓰는 프로그램도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보력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이제 정보도 얼만큼 좋은 정보, 안 좋은 정보를 잘 가릴 수 있느냐는 부모님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이게 청라고과예요. 제가 청라고과만 넣었는데 학교 알림이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사실은. 학교 알림이에 들어가면 다 있는데 제가 앞에서 나눠드렸던 자료 분석집도 학교 알림이에 들어가면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거 학교 알림이 같은 데 들어가지 않으셔도요. 고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 학교 자체 내에서 책자에 적어주거나 아니면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미리 이제 보시는 거예요. 보셨을 때 여기가 공통이냐 일반이냐 이렇게 진로냐 다 있어요.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단위수 1학년 때 이거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는지 2학년 때는 뭘 선택을 해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의무인지 선택인지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딱 받으시면 어차피 1학년 때는 공통이기 때문에 다 해야 돼요. 그러면 보시면서 내가 가고 싶은 과나 내지는 수능에서 선택을 하게 될 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정하시고 보시면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이게 책자로 나와요. 요 정도 두께, 이거보다 조금 더 두껍게 나오는 학교에서 대부분 나눠주는 것 같아요. 책자를.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신 구성이에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번에 상위청구에서 학생이 이제 점수를 받아서 왔는데 이 아이가 2등급일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내신이. 근데 합쳐서 2등급이래요. 그래? 그랬는데 왜냐면 저는 더 떨어질까봐 걱정했거든요. 잘 본 애들이 많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신은. 근데 그 아이가 오히려 합치니까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알림이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학교 홈피나 내지는 학교에서 나눠주는 책자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지필고사가 지금 제가 드린 자료에는 그러니까 그 자료는 있고요. 그 뒤에 있던 자료에
학교 분석에 2학기 거밖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1차 지필 몇 퍼센트, 내지는 지필이 몇 퍼센트, 초중고 같은 경우는 지필이 80, 그 다음에 수행이 20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1차 지필이 몇 퍼센트 들어가고 이게 예시인 거예요. 예를 들어 중간고사 80점 맞고 기말고사 100점 맞고 수행이 90점이면 이게 30, 30, 40의 비율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를 합쳤을 때 원점수가 90이고 성취도가 A가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학도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런 총점을 갖다가 구하게 될 때 대학마다의 환산 점수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생각하실 때의 내신과 내 아이가 받아오는 점수하고 이 등급하고 조금 다르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학교가 여학생들이 있는 곳에 남학생들이 또 가기 싫어하잖아요. 수행 때문에. 남학생들은 참 못 챙겨요. 진짜. 그렇다고 여학생들이라고 대단히 잘 챙기는 건 아니에요. 여학생들도 못 챙기는 아이들은 되게 못 챙겨요. 근데 이게 꼼꼼하게도 챙겨지는 아이들은 내가 지필에서 좀 부족하면 이런 데서라도 이제 따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을 따는 것도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되게 피곤하세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 중에서 자기가 다 알아서 이렇게 찾아오는 아이가 있는데 부모님이 또 다 찾아줘야 하는 아이도 있어요. 부모님이 다 찾아줘야 하면 이제 힘드시죠. 부모님이 다 찾아줘야 해서 힘드시면 수능 만점 받아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수능 만점 받아오면 되겠지만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살펴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이제 생활기록부요. 고등학교로 들어가게 되면 제가 이제 잔뜩 써놓은 게 그냥 공부하기 따라 안 써놓은 게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저기다 빨간색으로 해놓는다는 게 지금 못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저 위에 나와 있는 독과 활동이에요. 독과 활동. 여기 보시면 지금 2025학년도 대입이라고 해서 과목당 500자 방과 후 학교 활동 내용 미기재라고 있어요. 지금 2024부터 폐지, 미기재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만 한번 쭉 보세요. 요 자리만 쭉 보시면 미기재, 동아리 활동도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 청소년 단체 활동 미기재, 선호문 기재 금지, 또 봉사활동도 특기사항 미기재, 개인 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 다 미반영 이런 식이에요. 단 교사가 지도한 실적만 대입 반영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학교에 힘을 주기 위한 거예요. 또 진로 희망 분야 대입 미반영, 대입 미반, 수학영역 미반영, 독서활동도 미반영, 다 미반영이에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요? 세특으로 들어가요. 이건 정말 세특에다가 잘 녹여내는 거예요. 녹여내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10개 중에 10가지 중에 하나밖에 몰라요. 하나밖에 모르는데 그거를 100개를 아는 것 같이 포장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포장을 잘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10개 중에 내가 하나만 몰라요. 근데 하나만 모르기 때문에 안단 소리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저기다 못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대학이 이제는 전략이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전략이다라는 생각도. 이게 제가 막 이렇게 전략입니다, 모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늘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전 제 아들은 못해줬거든요. 아들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어려워요. 사실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아웃라인 설명해드리는 거하고 부모님들이 이걸 세세하게 따져서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생각하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어려워요. 결정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이렇게 가도 잘못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가도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선택이 맞나? 아닌가? 누군가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하고 싶은 게 명확한 게 먼저고 가고 싶은 과가 명확한 게 먼저인데 10명이면 한 8명, 7, 8명이 아니면 그게 없어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명확하지 않다가 그냥 갑자기 재밌는 거 춤추고 싶고 노래하고 싶고 이런 것들로 빠질 때도 있고요. 아이들이. 여기서 그래서 일단 스케브 능력 특기사항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아이가 학업적 능력이 똑똑한 아이를 뽑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판단을 했을 때 믿을 수 있는 건 학교 선생님인 거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써주는 글이 가장 신뢰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학교 선생님이 써주는 글을 잘못 볼 수도 있어요. 즉 잘못 본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다 잘 써주지 않아요. 다 잘 써주지 않고 어떤 학교는 정말 성의가 없을 때도 있어요. 저는 수학이 계속 1등급인데 한 줄 써주는 학교도 보긴 봤어요. 또 그런 경우도 있고 이거는 되게
선생님의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서 아이들 자체가 이제 나중에 이거 뭐라고 쓸만 있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학교는 이거를 쓰고 보여주지 않은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어머니들이 태클을 걸기 시작하면 너무 정신이 없고 머리가 아파지니까 나중에 이게 수정 기간을 지났을 때 보여주기도 하는데 아마 나이스타 이런 데 들어가면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행동 특성의 종합 의견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고 동아리 활동이나 제가 길게 써놓은 것들만 조금 보시면 돼요. 길게 써놓으시면 돼요. 독서 활동이 되게 미반영이라고는 했는데 GP는 독서를 하는데 여기 다 써놓으신 거 보시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라고 제가 써놨어요. 학생의 관심 분야랑 심화된 탐구 내용의 모습을 파악해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 깊이 있는 독서를 하는 애들도 있고 다양한 독서를 하는 애들도 있고 과목과 관련된 독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어떻게 녹여내느냐예요. 세특에다가. 세특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세특을 제가 3박을 갔을 때 경험치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학교는 이게 몇십 장이 나오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을 어릴 때부터 배운 학생들을 컨설팅을 한 번씩 해줬었거든요. 고3 올라갈 때. 왜냐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항상 있으니까. 잘 가든 못 가든 어쨌든 데리고 있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데리고 가면 되게 헛웃음치는 경우도 많았어요. 저는 처음에 갔을 때 한 16장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구나. 이게 되게 많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몇 장 안 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안 쓴 거죠. 선생님들이 많이 써주지 않아요. 왜냐면 과목별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과목별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리로스쿨이라는 게 중학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에서 청라고는 리로스쿨이 있어요. 청라고는. 리로스쿨 같은 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어떤 프로그램을 들였을 때 10가지의 기능이 있으면 10가지를 다 쓸 때가 있고 다 쓰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학교들도 보면 그 10가지의 기능을 다 쓰는 학교도 있고 한 2가지만 쓰는 학교도 있어요. 공지사항만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공지사항이 리로스쿨에서 행동안 올려요. 근데 그 리로스쿨에서 성적표를 다 게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리로스쿨에서 담임 선생님이나 과목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오늘 칭찬을 했거나 점수를 더 줬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태도 점수나 이런 것들을 줬고 이런 것들까지 거기 다 기재가 탁 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학교들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저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 아이가 뭐가 잘못됐거나 그래서 감점당했거나 올라가거나 하는 것들이 리로스쿨에서 기록이 되는데 성적표는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적표 올라가는 학교들은 뭐가 좀 좋냐면 어머님들이 생활기록부를 띄워보지 않아도 이제 컨설팅을 가게 되면 뭐 가져오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적표 같은 것까지. 근데 갈 때 그걸 하지 않아도 리로스쿨에 딱 들어가서 보면 내신을 보고 나면 어머니들이 생각하실 땐 전과목을 다 잘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 이런 경우 있죠. 아이가 똑같이 평균 80이에요. A, B 학생. 근데 이 아이는 국영수 점수가 높아서 80이고 이 아이는 국영수 점수가 낮지만 암기 과목이 좋아서 80이에요. 고등학교 가면 얘는 깨져요. 이유는 평가 기준이 달라요. 평가 기준이. 얘는 단위수가 높고 국영수는 단위수가 높잖아요. 암기 과목자에서 나오는 평균은 쓸데가 없어요.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완전히 쓸데없다 이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고등학교에 성적표를 받게 되면 리로스쿨 같은 데는 이제 나중에 성적표를 다 떼보시면 등급이 나올 때 국영수가 4 이래가지고 몇 등급 이렇게 나오는 경우 국영수, 국어 영어, 영어 수학, 국어 수학 이렇게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찝어서 나와요 다. 그러면 대학에서는 모든 과목을 다 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자꾸만 왜 대학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시라고 하냐면 모든 과목을 다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필요로 하는 과목이 있어요. 필요로 하는 과목을 뭐 예를 들면 국어 수학, 영어 수학 이렇게 2과목만 본다던가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예전에 동덕여대는 수학을 안 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랑 요거가 얘가 점수가 높네 내신이.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또 들 수 있는 학교가 어디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어머님들은 전과목 점수가 어떻게 가야 하지 이게 되게 중요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는 방법을 정확히 알면 그리고 좀 경우의 수를 조금 더 많이 아시면 어머님들이 내 아이를 갖다가 밖으로 이렇게 내보낼 때 학교를 고르거나 선택을 할 때 발을 더 들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뒤에다가 넣어놓은 게 예시본이에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인적사항, 합격사항, 출결 중요하죠. 출결도. 그 다음에 수사동력 안 들어가고 다 안 들어가는데 여기서 그냥 쭉 보시면 그 다음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게 지금 프린트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명확하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과 학습
할 사항이라고 해서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이렇게 1학기 4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시본이에요. 예시본이니까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학교를 몇 등급 받아야 이 대학을 갑니다가 아니라 어머님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지금 예비고일 설명회를 가면 저도 그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몇 등급 뭐 이렇게 얘네들이 뭐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대학을 어디를 보냈어요 이런 걸 적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고등학교를 보내면서 어머님들이 보셔야 하는 게 뭘 갖다 집어서 봐야 될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